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어 발음 표기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어 그 언어나 문법이 아니라 중국어 발음을 어떻게 꽃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만을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중국어는 표의 문자로 그 글자의 발음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은 그 글자 모양과 발음을 따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은 이 발음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한어병음이 있지만 이는 한 글자의 발음이 다른 글자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이 강하고 실제 중국어 발음과의 상관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는데 이들 사성은 별도로 표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생각보다 답답해질 수 있죠. 그런데 한국어의 발음과 중국어의 발음에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또 그 문법적 구조는 아주 다르지만 적어도 발음 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谢谢,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이 글자를 쓰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발음을 따로 익혀야 하는데 문제는 XX를 영어식으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고 그 성조를 발음에 곁들여 익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글로 이 발음을 표기하면 시에시에로 적어도 중국 발음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你愿意和我一起去上海吗? 한어병음의 한계점은 자음뿐 아니라 모음 표현에서도 영어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한글로 표기하면 니 웨이니 허워 이치 취샹하이마로 성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중국인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어는 중국어, 한국어는 한국어. 이 둘은 서로 다른 언어. 그래서 상대방 언어의 발음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꽃한글이라는 변형 한글을 시도하였고 여기에서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우선 중국 도시들의 발음들을 살펴보죠. 北京, 난징, 종칭. 여기에서 한어병음의 징, 퀭보다는 한글 발음 찡칭이 훨씬 원음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른 두 단어를 보시죠. 上海, 四川. 두 단어 다 음소를 갖고 있는데 이들의 중국어 발음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샹하이의 샤 발음이 그 유명한 중국어 특유의 권설음인데 혀를 말아 올리고 하는 어려운 발음이죠.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발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中国, 上下, 市场, 日本. 물론 한국어에도 이런 발음은 없죠. 꽃한글에서는 표준 한글의 모양을 변화시켜 이를 반영하였는데 그 기본 발상은 이렇습니다. 한글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단지 회계 변화를 통해 그 글자가 다른 발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하지만 이들 꽃한글을 입력 출력하는 단계까지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고딕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더 남았습니다. 위의 샹샤에서 샹과 샤 역시 둘 다 S 음소를 갖고 있는데 이들 발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의 발음은 설면, 전음으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발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역시 중국어 특유의 발음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발음이지만 다행히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보통 하듯 발음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进行, 青岛, 喜欢, 想法. 또 있습니다. 이번엔 쓰촨. 이 발음 역시 S의 음소를 갖고 있습니다. 치경 마찰음이라고 불리는데 이 분류에 속하는 중국어 발음에는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四川, 刺客. 물론 이들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설명으로 될 일이 아니니 원어민의 설명을 들으며 그 발음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한국인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여기 이 치경마찰음은 앞서 설면전음이 자연스런 한국어 발음에 해당한다고 한 것에 비해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이 그 티를 내듯 내는 소리라 하는 그 정도. 이 강좌의 목적은 그들이 서로 다른 발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글이라는 발음 기호로 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다행히 이들 발음의 특징상 이들이 같은 S, 음가를 가졌지만 그에 딸린 모음의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 권설음에서는 각종 모음이 달라붙고 따라서 앞의 설명대로 이 권설음을 꽃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설면전음에서는 이 자음에 결부되는 모음이 언제나 이이고 치경 마찰음에서는 이 자음에 결부되는 모음이 언제나 으라는 것.
이 방법으로 이 세 분류 항목의 발음들이 구별되어 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방금 언급했듯이 그 발음은 원어민에게 배울 수밖에 없고요. 아직 문제 발음이 남아있네요. 바로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想法 중국어에서는 이 F 발음이 참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房间飞机饭发风 문제는 원래 한글에서 이 F 발음을 표현했다는 설도 있는 F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역시 꽃한글에 이에 해당하는 변형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이 있습니다. 北京 어떤 이들은 이 발음을 베이징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베이징에 더 가깝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달리 표현하는데 역설적으로 들리는 대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한글의 매력이 아닐까요? 이로써 자음 표기 작업이 완결된 듯 보이는데 아직도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남았네요. 바로 한어병음에서 알파벳 형태로 이루어진 모음 표기 방법. 중국어 본래의 발음과 이 알파벳이 매칭되는 정도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려 합니다. 한글로는 이 문제가 크게 정리됩니다. 이제 위에 나왔던 단어들을 다시 살펴봅니다. 모음의 관점에서요. 영어 알파벳으로는 의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로 표시해서 나오는 혼동입니다. 이것도 발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혼동이고요. 사실 한글 표기는 미세 표현의 관점에서도 유용합니다. 啤酒 여기에서 의 발음은 주가 아니라 지오 발음을 한데 융합한 발음입니다. 또 있죠. 중국의 화폐 단위인 yuan. 元安 이 발음은 유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중국의 위안화가 하는 식으로 보도하곤 하는데 이는 한어병음 표기에 A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어병음을 발음 기호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는 한자를 알파벳에 매칭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본어의 공식 표기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어병음의 모음 표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기가 부담되네요. 중국어에서 성조는 발음의 일부입니다. 성조가 맞지 않으면 그 뜻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니까요. 중국어를 배울 때 나오는 성조 표시입니다. 이 성조 표시를 꽃한글에서 이와 같이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성조도 꽃한글로 표시하면 앞서 언급한 권설음 또 F 발음 부분의 필요성과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자음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조. 따라서 그렇게 겹치는 글자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 이제 몇 가지 응용 예를 보시죠. 你在干什么？我的本意不是那样的。不知道有多高兴。 성조 표기도 한글로 만드는 것은 흥미로운 시도이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중국어의 성조는 해당 글자의 위치, 또 감정이나 뉘앙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형화된 성조만 표기하기보다는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합한 억양으로 발음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중국어를 듣고 따라 발음해보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표기된 발음을 따라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중국어 원어민의 악센트와 음운 패턴을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럼 안녕.